자, 우리 가장 어려운 이제 포인터를 배웠는데요. 좀 어려운 예제들이지만 한 번씩 실행을 해보면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배열의 이름을 지금 포인터 변수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프로그램 실행하는 결과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네요. 이게 지금 후치 연산자도 들어가 있고 해서 이제 이걸 풀어서 쓰면 뭐 이런 일단 이렇게 되고 후치니까 그 다음에 이제 PA 값이 하나씩 증가가 되게 되어 있고요. PA 값이 증가되면 자동으로 다음 번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네요. 쭉 해서 아마 이 5개를 더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x는 지금 10.5 더블0이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형으로 px 해서 같은 형의 이렇게 주소를 저장할 수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포인터 변수의 자료형이라는 것은 그 주소로 갔을 때 이런 형이 있어요라는 건데 이 주소로 갔더니 더블0이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오류가 날 겁니다. 반드시 같은 형의 주소를 포인터 변수에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문자열을 저장하려고 하면 딱 크기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보다 더 큰 건 저장을 못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가변적인 문자열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yStringCopy라는 함수가 되겠는데요. 우리 stringcopy라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 있죠. 그거를 흉내내서 만들어 본 함수입니다. 굉장히 근데 이것도 좀 어렵네요. 이렇게 뭐 예쁘게 만든다고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고 이랬는데 한번 실행을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 스트링 카피랑 똑같은 함수를 실제로 이제 컴파일러 만드는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스트링 카피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뭐 너무 사실은 이 정도는 어렵죠 지금은.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정렬을 하는 건데요. 여기 아마 요거를 이제 여기 스트링 컴페어 함수를 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역순으로 해서 의정부시부터 강남구로 나오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링 소스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그냥 여기서 메인 함수에서 한 게 아니고 함수로 구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ch 이렇게 배열로 넘길 땐 배열의 이름만 쓴다 그랬고 1차원 배열에서는 여기 이제 이렇게 빈 대괄호를 쓰면 된다고 했는데 2차원 배열일 때는 반드시 2개를 써야 되고요. 요 앞에 그 이쪽 1차원적인 크기는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되고 얘는 지정을 안 하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게 되면 이쪽 스트링 스토트 함수에 의해서 문자열들을 정렬하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정렬을 해서 가져와서 결과를 출력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고요. 이 부등호만 바꿔서 한번 다시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몇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이것도 어렵네요. 좀 고민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렉션 소트 알고리즘의 자리 교환 부분을 이번 장에서 배운 수합 함수로 대체해서 우리가 이제 콜바이 어드레스 이런 거 배웠으니까 좀 더 깔끔하게 모듈화해서 프로그래밍을 좀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성적적인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고요. 자, 우리 포인터, 제일 어려운 포인터에 대해서 배웠는데, 초보자들이, 포인터 없이도 잘 프로그램 할 수 있는데요.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 콜바이 어드레스라든지, 문자열을 리턴한다든지, 함수 간의 배열이나 문자열을 전달한다든지,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나 이진트리 같은 자료 구조를 만든다든지,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한다든지, 이런 거 전혀 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중급 이상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포인터를 반드시 이제 알아야지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별표를 찍어서 선언을 하고 자료형과 변수명 사이에 실제로 거기 가서 값을 가져오려면 포인터 변수 앞에 별표를 찍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0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널 포인터라고 얘기하고 어떠한 자료형도 주소도 대입할 수 있는 게 보이드형 포인터고 실제로 가지고 놀 때는 해당하는 포인터형으로 캐스트 연산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포인터는 이제 이렇게 배열과 관련이 깊다 그랬죠. 그래서 배열의 이름이 첫 번째 방의 주소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제 바꿔서 포인터와 배열은 바꿔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1차원에서는 이렇게 하고 2차원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포인터와 문자열 아까도 나왔었네요. 이렇게 이러한 형성성이 있다. 얘가 자, 그 다음에 문자열 관련 함수 많이 있었는데 다 string.h에 있었고 string copy, string compare, string cat, string length 요 4개 함수 정도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콜바의 어드레스 방식이라는 것은 주소를 넘겨서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떤 함수에서 값을 변경하면 메인 함수에서 그 변경된 값이 유지되는 그런 형식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콜바의 어드레스라고 얘기합니다. 콜바의 어드레스. 예전에 콜바의 레퍼런스라고 하기도 했던 그런 방식입니다.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것은 내가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컴파일할 때는 모르겠고 실제로 실행할 때 그 양을 결정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스택이 너무 작아서 이건 힙에 할당을 해야겠다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메모리를 힙에다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malloc 함수를 쓰거나 그 다음에 calloc 함수나 realloc 함수 이런 함수를 쓰고요. 반드시 할당된 메모리는 메모리 릭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리라 함수를 이용해서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사용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굉장히 좋은 두 개의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인 퀵소트 함수와 바이너리 서치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인자로 이 함수 포인터를 써줘야지 됩니다. 이 함수 포인터로 해서 이제 값이 앞에 거가 크면 플러스 값, 같으면 0, 뒤에 거가 그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그런 함수를 함수 포인터로 해서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지 되는 뭐 이제 그런 어려운 함수지만 이 함수 포인터를 알게 되면 그런 함수들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보통 함수의 헤더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름, 함수의 이름 부분에다가 괄호 열고 닫고 해서 내가 원하는 함수 포인터 이름을 써주면 함수 포인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함수 포인터도 또 배열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C 언어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제 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금 많이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조금 해두면 C 언어를 C 언어답게 프로그래밍하는 이제 방법을 배운 게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도구가 C 언어가 아직까지 살아남은 이유 중에 하나가 포인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건 뭐 삼중 포인터 뭐 이런 거 막 하지 말고요. 그런 거 하면 이제 어려워서 또 미궁으로 빠지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 예제에서 있는 정도만 알면 포인터를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어려운 거 수고 많았습니다.